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위해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계획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조 복지정책과 업무입니다. 첫 번째,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중구 실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예우를 다하며 재구 준비 철저와 행여자와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촘촘한 돌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한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을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 사업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긴급 지원과 희망 2040 등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과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조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다섯 번째, 수혜자 중심의 복지 수요 대응 및 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건강을 확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로 의료급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실 있는 통합조사 관리로 기초가 튼튼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꼼꼼한 확인조사 실시 등 복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향상 및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자활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과 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수급자에게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조 노인장애인과 업무입니다. 여덟 번째, 행복 100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과 기초연금 지원,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안전한 노후를 위한 편안한 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운영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 수사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조 여성가족과 업무입니다. 11번째, 구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 구현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도 서비스, 양성평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중고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자녀 방과 활동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처우 개선 수당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뢰받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급식 지원 강화와 방과 후 돌봄 제공을 통해 위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이아동 행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동 및 보호자 간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조속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조 환경과 업무입니다. 15번째,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등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사업 등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환경오염원 측정 관리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노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보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노력과 성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수질오염원 사전 관리와 수질 안정성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개방 화장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먹는 물 수질 검사, 개인하수 처리 시설 관리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지도 점검으로 수질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주민 참여로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면서 생활 폐기물 적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근무환경 제고 및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운영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순환 시스템 기반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원 녹지과 소각 업무입니다. 20번째, 품격 있는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도점 광장 및 중촌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고품격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3대가 즐겨 찾는 행복한 공원 조성입니다. 지방 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안녕 3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옥미, 청근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중마을 놀이터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화목한 도시숲 특색 있는 꽃도시 조성입니다. 잔여하신 그린숲과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가로수 전정공사 및 해충방제 수간주사 공사 실시로 가로수 유지 관리에 노력하면서 우리들 공원 등의 꽃특화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보호 및 관리입니다. 대전 둘레산길 12구간 숲길 정비사업 추진과 조림지 가꾸기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면서 산불 진화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 과제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세대의 일시제가, 주거 편의, 이동지원, 영양급식 서비스 등 기본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스마트 돌봄 사업 등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190쪽 사회복지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의 필수급여와 주거 개선 등의 선택급여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91조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10개소를 신개축하고 145개소 경로당의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2조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추진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목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93조 환경과 1호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의 수거율을 높이고자 규격에 상관없이 병 15개당 종량제 봉투 5리터 한 장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72,305개를 수거했으며 앞으로도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조 공원독촉과 산불 신속 대응 및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 신설입니다.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 단지 내에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를 위한 임도 확보와 작업로, 산책로 역할을 수행하여 산림, 순환 경영 및 산불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 수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복지환경국장님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노인 장애인과가 신설이 되고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등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향후 계획이 추가되어서 주요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네. 페이지 164페이지 지역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촘촘한 돌봄 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가족 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그리고 독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2023년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새롭게 도입되었던 5대 돌봄 사업 중에서 스마트 돌봄 사업에 대한 혹시 만족도라든지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지금 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그 돌봄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하고자 대전시에서 이번에 5개구와 함께 대전시민의 그 통합 돌봄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4억 8천 정도가 저희 구에 지금 배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스마트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우리 장애인
우리 그 분들께 그 돌봄 대상자분들께 이제 인공지능의 그 말동무 돌봄 로봇이라든지 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께 혹시나 있는 그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정서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돼서 2023년까지 이어져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만족도 같은 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도 2023년도에 만족 조사를 또 해볼 건데 그때 아마 이제 7월 말 정도면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뭐 건의되었던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건의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직접 그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이제 그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보호자분들이 이제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교육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네, 특별한 네. 네네. 교육을 해서 이제 직접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직접 예.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네. 어른이 저희 입장에서도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인터넷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와이파이가 지금 그 필요 없잖아요. 네. 의원님 와이파이까지 그냥 인터넷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휴대폰 같이 어떠한 뭐 인터넷이 필요한 부분도 그런 게 아니고요. 로봇이기 때문에 이제 그 로봇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진이 옛날 그 SK인가 그쪽에서 다들 했던 일반인들에게 보급했던 그런 것처럼 그 말동무와 또 약먹을 시간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또 이렇게 가깝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말동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문은 혹시 나가보셨나요? 방문 혹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장 점검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갔을 때 혹시 어르신들이 뭐 이런 부분이 좋다, 불편하다 하신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딱히 그러면? 불편사항이 없죠. 아직 딱히 불편사항은 없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이게 돌봄로이시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약 먹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체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 놓치실까봐.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네.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제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AI 스피커나 뭐 감성 대화, 뭐 건강 지능이 가능한 그런 그 AI 기능이 있는 로봇이 있다면 네. 정말 보급률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 국장님께서 이게 40대가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뭐 좋았던 부분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혹시 점검을 가셨을 때는 좀 불편한 사항들은 없으신지 아니면 좋았던 부분은 있으셨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로봇에 뭐 시스템적으로 혹시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는지 함께 좀 같이 조사하면서 그런 게 생기면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YWC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네, 맞습니다. 대형동에 있는 YWC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 지침을 보면 네. 사업 대상이 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네네. 그 아이들의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하고 5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4학년, 5학년 이후에 나머지 연령대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제 이것이 방과 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 지원 활동이라든지 급식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인전 지금 이용한 아이들 보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은 거기 있지 대상이 않고요.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아닌 아이들은 사업 네.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 4, 5, 6학년 아이들로 지금 저희가 구성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은 4, 5학년으로만 딱 지정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네네 거기 예, 여기 지금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네네. 대상자가 4학년에서 5학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확인을 여쭤보겠는데 의원님. 네네. 그 지금 뭐- 저희들은 4, 5, 6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 5학년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 사업을 받으려면 이 사업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기초수급 우리 지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추천을 받아서 오면은 그런 아이들도 함께 지금 돌봄에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로서는 지금 27명 아이들이 지금 돌봄 관련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명이요. 27명입니다, 의원님. 27명.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취약계층의 청소년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네, 지금 돌봄 사업으로는 요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YWCS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네. 또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지금 학습 지원이라든지 그런 그건- 돌봄을 받고 있고요. 그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법인. 있고요. 36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다함께 돌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측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네. 이 사업이 들어가 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좀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다양하게 뭐 늘 하는 아이들만 지원을 받지 말고 다양하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어, 의원님. 예. 뭐 취약계층 아동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좀 조금이나마 공평한 출발의 기회가 조금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네, 홍보도 좀 철저히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 이 아카데미 운영 관련된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부처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네, 복지 정책과가 좀 업무가 분장이 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 동안에 이제 많은 고생 많이 하셨고 예, 좀 맞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복지 정책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163쪽에 보시면은요, 그 3번 제9호 및 행여자 무연고 사망 지원에서 네네.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때 좀 저기 말씀드렸던 건데 그 난방비를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난방비에 씌어졌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추후에 점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점검 좀 하신 뭐 실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후 점검한 거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 이제 지원된 게 있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7월 26일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하려고 계획 세워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제 7월 26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 점검한 결과 나오면 의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점검을 하는 중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점검 완료되면은 네,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선제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사례 관리 사업 강화에서 네, 그 솔루션 위원회가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업무죠. 네, 맞습니다, 맞죠? 의원님. 네. 네, 맞습니다. 그 솔루션 위원회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솔루션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분들이 위촉이 돼서 작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번 이렇게 솔루션 위원회를 했고요. 솔루션 위원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통합 사례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합적인 요구가 다양하게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개입에 그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번 지금 개최를 해서 아동이라든지 우리 아니면은 그 노인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지원책을 지금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솔루션회가 좀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중요성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나머지 2번 정도 더 개최해서 조금 더 솔루션회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가구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솔루션 위원회에서요? 네. 예,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발굴은 동에서 이제 사례 관리하는 그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동에 방문해서 이제 복합적 욕구가 있거나 조금 더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필요할 때 솔루션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이렇게 네. 요청을 합니다. 좀 어려운 가정에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네. 잘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 청소년 문화이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조성에서 예산이 1억 3,300만 원 12로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요 청소년 문화이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지난 그 2023년도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여기가 이번에 편성이 됐고 네. 이제 1회 저희 추경 때 저희들이 이제 자산과 시설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청소년 문화이지 리모델링과 청소년들이 이제 그 이용할 때 기자재라든지 또 필요한 물품을 지금 구입하고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 용역 청소년 지금 문화의 집이 Y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YWCA 예, 거기에 맞습니다, 의원님. 네. 예, 거기에 있습니다. 대학로 청소년 문화집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하단 부분 이번에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서 드림 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부구청장을 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의원님. 위원회 개최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죠? 사안에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는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요. 네.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가 연 1회 이상 정도 운영을 지금 계획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계획서라든지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 그러니까 한 연 달에 1회 한 번 정도. 정도 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요. 응. 예, 이제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 1회? 예, 1년에 한 번 내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결과물 이렇게 해서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 뭐죠? 수당인가? 예, 그 지금- 위원님 수당 드리는 거 말씀. 지금 예, 예. 하는 상황이죠.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네네. 드림 스타트 영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네. 7월 중에 이제 실시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이제 국비 12, 구비 매칭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이미 그 드림 스타트에서 이제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사실은 7월 8일 날 네, 지금 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참석해서 영화를 관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그 중앙로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네.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7월 8일 날 진행했습니다, 원님. 진행 완료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님.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원님. 이제 노인 장애인과가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조직 개표로 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원님. 예. 이 지금 통합 이제 돌봄 팀이 이제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인 장애인과 노인 복지팀과 업무 분장이 또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그래요. 지금 네. 보면은 네. 그렇죠. 네. 네. 복지정책과에 이제 통합 돌봄을 여기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를 말하죠. 예, 맞습니다, 원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가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돌봄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께 이제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청소 정도 이렇게 이동 지원 보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좀 이동이 지원한 분들께 이동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 혹시나 좀 간단한 수리라든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할 때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 편의도 함께 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혹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이렇게 건강이 취약해지면서 영양급식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또 저희들이 그 영양 돌봄 관련된 영양 급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돌봄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으시죠 지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 조직개표로 분리된 노인 장애인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노인 복지팀하고 또 업무 분장이 비슷한 게 좀 이게 있어요. 예예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네, 그리고 거점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6개소에 3,35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거점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제 거점복지관이라면 지금 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그다음에 대전시 노인복지관하고 시립산성복지관 이렇게 지금 6개소를 거점복지관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제 그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동하고 연계시켜서 필요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지금 하는 그런 거점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요 6개소에 대한 그 사업비도 지원이 되면서 그 동하고 긴밀하게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개 사회복지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어머니. 종합사회복지관이 예, 맞습니다. 또 거기에 대전시- 예. 말씀하신 대전 시립의 노인복지관이 저기 태미 쪽에 있는 그 예. 복지관하고요. 예. 그다음에 산송동에 있는 시립
복지관 또 있습니다, 의원님. 아, 예, 예. 예, 우리 그렇게 이제 6개 거점 복지관이 있고요. 우리 이제 중구야, 이제 이렇게 뭐 좁다면 이제 좁고, 어떤 이런 시골하고는 틀리죠. 예, 예. 시골은 이게 저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은, 거점도 이제 이 거점 복지관을 보면은, 기존 이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서비스 받기가 불편하니까, 네. 거점을 어떠한 경로당에도 이게 좀 맡겨서 네.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유형하고는 우리 이제 중국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거점 공간은 지금 3,3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네네. 이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관 예산하고는 또 틀린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대전 시립 노인복지관 예, 대전시립 노인복지관, 예, 시립산성복지관, 예,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같이 예산이 같이 분배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전체 6개 복지관. 그 예산의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사용되나요, 지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나 이제 의원님 좀 이해 쉽게 대전 산성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같이 함께 하는 동이 산성동과 태평 이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께 이제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반 대상자분들께 이제 가정 방문해서 이제 의료 상담이라든지 건강 마사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사업비가 예산액이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배정이 돼서 그쪽은 900만 원. 예, 그쪽 좀 예. 그래서 각 거점 복지관마다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르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대전 시립 산성복지관 예. 그쪽이 지금 900만 원 예산이 그쪽에 따로 네. 돼 있어요? 예, 그쪽에 있는 지원이 돼서 예. 이 거점복지관과 함께 지금 그 지원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지금 4개 복지관에 우리가 종합사회 복지관이 있죠. 네, 뭐 중촌사회 복지관도 있고 보건사회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각 그럼 이 예산에서 3,350만 원에서 네, 6개소의 예산 배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금 의원님 가지고 계신 18만 3천 원은 이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요. 지금 예산액은 예.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이 지금 현재 6개 거점 복지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서비스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업을 그냥 자치구 사업으로 이관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락사회복지관을 포함한 4개 사회복지관과 시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립산성복지관 말씀드렸고요. 예산액을 보면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 1,200만 원 정도. 예. 예, 그리고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00만 원. 네, 그리고 보문사회복지관은 1,400. 예, 그리고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은 1,400. 그 시노인복지관은 9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산성도 900. 이렇게 해서 지금 각자 나름의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된 사업에 각각 이 예산이 지금 배정돼 있어요. 예, 뭐 밑박찬 지원이라든지 예. 이런 사업들 지금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이 좀 언급을 해주신 건데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그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 이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이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네네. 마을 공동체 뭐 창작 활동 공간 또 교육 및 강습 공간 네네. 제조업 지원 공간을 조성한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맞죠? 네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료는 또 자기 부담도 있습니까? 이용료는 지금 무료입니다, 의원님. 무료죠. 네네. 왜 이제 본 의원이 지금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지금 설계에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용역. 설계를 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그 공사 관련된 동아리방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 공방 공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할 예정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의 동아리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제 공연 연습실 그 바닥 마루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기자재를 좀 이번에 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스마트 칠판이라든지 데스크탑 이런 컴퓨터도 함께 좀 이번에 같이 구비해서 좀 전산 쪽으로도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용역을 지금 실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한번 의원님께 한번 다시 한번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냐면은 네. 이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이 창업 아이디어 개발에서 상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제조 컨설팅이 좀 돼야 되는데 일종의 마을 공방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영역이 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보는 의원이 좀 궁금한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메이커 스페이스 그런 공간인데 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저희 진행되는 내용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게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렇게 지금 공간 조성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그 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대로 한번 의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래 주세요. 예,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북치원치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거 복지 환경국의 일반 현황을 요거를 만들 때는 통계 낼 때 기준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6월 30일자로 지금 만들었죠? 네. 예.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 이게 6월 30일자로 이게 통계가 난 건가요? 예, 뭐 그러면? 예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의원님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구정 주요 통계라고 해서 매 달마다 한 번씩 이걸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보면 6월 30일자로 통계 내주신 통계하고 여기 안에 있는 통계가 조금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네. 6월 30일자로 기록이 된 것도 있고 5월 30일자로 기록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통일성을 기해서 의원님들 네네.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페이지 16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복지 수요 대응 및 의료 안전망 강화 중에 재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의료 급여 시범 사업이 7월부터 확대가 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노인 인구 비중이 큰 중구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 등 이와 같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와 같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중구가 23년 역정 과제로 이 주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 건에 관련되어서 남양주시에 방문을 하셨었는데 네네. 준비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양주시를 방문했던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의료급여가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퇴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정착을 통해서 좀 건강도 이렇게 좀 서비스도 받으시고 이제 그 생활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를 갔던 것은 이제 이 사업을 미리 추진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가서 혹시 모델은 어떤 모델로 있는지 그리고 하는데 혹시 그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번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추진 계획도 한번 보고 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뭐 꼭 그쪽과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모델을 좀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의료급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장시간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이렇게 조금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자체가 의료급여 우리 받으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대전은 광역형 모델을 도입해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의원님 그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광역형 모델을 도입해서 하는 거랑 다른 그거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잠깐 그 복지정책과 때 설명 설명해 몇 번 주셨던 드렸던 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우리 대전광역시 독자적인 모델로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해서 지금 진행되는 그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광역형 모델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5개국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본 서비스 돌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방문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의료기관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거기 서비스 그 자료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재활의학과로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던데 그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재활의학과 그 관련된 거는 여기 맞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된 그 병원은 지금 재활의학과 관련된 원장님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된 그 의료 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뭐 진료도 하시고 그러는 예, 거예요? 이제 필요하면 방문도 하시고 필요하시고. 네, 이렇게 의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게 한 곳 가지고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대상자가 의원님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대상자로 이제 수급자분 중에
이제 생계와 의료가 있는데 의료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지금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상자가 사업비도 지금 많지 2,600만 원 않아요. 정도, 2,5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공무원 사업비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의료라든지 돌봄, 식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자분들께 대신 이분들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대상자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분들 중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를 좀 이렇게 환원시켜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진행시켜야 한다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앞서 그 2023년 4월에 제출했던 방금 예. 설명해주신 네, 의료급여 시범 사업에 선정돼서 예, 또 송금승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동구하고 중구가 선정이 됐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우리 과장님 2년 전인가 1년 전에도 또 어떤 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예. 하신다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사회복지과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예, 3번 저소득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 지원에서 네네. 본 의원이 일대 추경 시 네. 그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거 환경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이사 지원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뿐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도움을 드렸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사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가급적이면 이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주거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쪽방촌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LH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돼서 지원 나갈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사비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네. 또 주거가 취약하신 분들을 계속 맞습니다. 발굴해서 그분들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의사 무능력자가 네, 의원님. 급여 관리를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의원님. 이제 이분들은 이제 스스로 복지 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이제 없어서 그렇게 판단되는 정신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 급여 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나요? 보통 급여자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친인척이 있으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친인척분들이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의사 무능력자로서 이제 도저히 그분들이 이제 친인척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관리자 지정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 혹시 이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을 받는 분들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급여를 관리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왜 예. 본인이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네. 이것이 꼭 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예, 없는데 지금 이 업무 뭐 보고 책자에 보면은
확인 점검 실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상반기 확인 점검 실시 상반기는 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예. 그래 지금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자의 뭐 실제 수령 여부, 예, 맞습니다. 수입, 지출, 네, 또 통장 입출금 내역, 예, 현금 사용 영수증, 네, 맞습니다. 이제 급여 관리 전반을 이제 점검 이제 하는 거죠. 예, 급여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 그래요? 예. 그럼 1년에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네, 반기별로 예,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예,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시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조직 인력을 좀 한번 볼게요. 149쪽. 지금 복지환경국에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3개 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지금 인력이 정원이 139명인데 현재 9명이 지금 부족합니까? 예, 지금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인력이 16명이 다 채워졌습니까? 지금 한 명이 다 찼죠? 예.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의원님. 다 채워졌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과에 지금 부족한가요? 9명이?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결혼돼 있는 게 지금 사회복지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역기가 채워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과도 좀 결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환경하고 그다음에 공원도 조금씩 지금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되면서 다른 과의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결혼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체 예, 행정직도 그렇고 조직 개편이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아무래도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을 나누고 다 덜 채워진 거죠 지금? 네, 뭐 그런 면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업무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예, 많이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아마 9월이면 그 이번에 이제 또 대전시에서 신규 채용한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은 지금 다시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네, 일정 부분 결혼 부분은 좀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 맨 밑에 정현원을 보면은 네네. 6급이 12명이 부족하고 7급이 둘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근데 8급이 이제 5명이 더 많은데 현원보다 네네. 정원보다. 근데 이제 9월달에 신규로 이제 신규들을 지금 공개 채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럼 9급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직급적인 부분의 불균형은 의원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예,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왜냐하면 근속도 있지만은 이제 6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으로 또 이렇게 승진할 경우가 있어서 직급까지는 정확하게 못 맞추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급적인 불균형까지는 지금 조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제 정현원 관련된 부분들은 직급까지 정확히 지금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예, 그 부분들은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요번에 또 9월달에 시에서 받아도 9급들이 충원돼 갖고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오는 친구들 네, 정 15로 예. 9급은 딱
14명이 딱 맞는데 여기서 보면 8급들이 더 채워지면 6급은 못 채우고 8, 9급은 현원에서 더 정원에서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제 보직을 받고 있는 팀장님들은 다 있지만 이제 7급에서 6급 승진하면서 바로 보직을 못 받는 일명 이전 못 받는 6급 우리 그 주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퇴직자들도 많이 생기다 보면은 직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9급으로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신규자가 많이 와서 예 당초에 있던 직급에 대한 그 숫자하고는 조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게 인력을 이게 균형을 맞춰야지. 이렇게 예. 어느 8급은 정원보다 더 많고 6급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이거 인사부서와 맞춰야 잘 되는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조직 개편을 할 때 어느 정도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쪽은 지금 뭐 업무량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전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60% 이상을 복지환경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인력에 불균형이 생겨서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예, 하여튼 지금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지금 의원님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특히 노인 장애인과 같은 데는 전체 복지환경부의 예산의 44%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새로 맞습니다. 신설된 그런 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네. 복지환경 중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로당 시설팀은 몇 명인가요? 지금 6명, 5명인가? 5명? 4명? 4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과거에는 2명에서 1명 썼나요?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는? 복지정책과 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2명 계장 포함해서 3명 계장 빼면은 팀장님 빼면은 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 업무가 경로당 같은 데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설도 보강할 것이 많이 생기고 네네. 이런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고서 후에 지금 이게 170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업무 보고서 네, 의원님. 이게 즐거운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부식비가 지금 이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하고 별도로 이제 부식비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식비 같은 경우는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괄 그냥 분배를 하는 거죠? 부식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차등으로 운영비처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하시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뭐 지금 예, 식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 뭐 안 하시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일부 어느 경로당 같은 데는 회원수가 막 7, 80명씩 이렇게 되고 어느 데 가면은 뭐 2, 30명씩 물론 이제 회원 수를 보면은 물론 훨씬 더 많을 테지만은 회원수 대비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식비라든가 운영비도 이 사용량의 편차가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데는 돈이 남아서 풍족하게 쓸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부족해서 식사량도 줄고 또 부식 같은 것도 반찬 숫자도 상당히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은 회원수라든가 이 실제 이용 어르신들의 숫자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등 지급은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 지금 뭐 회원수와 또 실질적으로 또 드시는 또 식사하시는 숫자는 또 상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 171쪽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난해 명시월에서 예산 넘어온 것이 6개였었거든요. 이게 뭐냐 신축하는 것이 경로당 신축하는 게 올해 네, 말고 의원님. 지난해 거 2022년도 명시월 했던 게 6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경로당 신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이 중에서 용두 1경로당이 왜 빠졌습니까? 이게 뭐 사유가 있나요? 용두 1경로당이요? 예. 지금 용두 1경로당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신축하려고 하다가 예. 용두 1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실은 부지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용두 1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 현재 있는 그 경로당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얘기가 다 예, 새로 됐습니까? 거기 계신 회장님들과 회원님들도 계속 물심양면으로 저희와 함께 찾아봤는데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부지가 작지 않나요, 거기가? 조금 작지만 그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수도 많이 줄어서 그 정도 면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신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현 부지에서. 네. 이때 그러면 이 세워졌던 예산이 이게 우리 구비였습니까? 아니면 이게 교부세였습니까? 부지 매입비는 구비였습니다, 의원님. 구비였습니까? 네네. 그래요. 어쨌든 뭐 구비면은 평수가 적지 않고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지금 다 별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지금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당대 경로당이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만. 네. 경로당도 아직 부지를 못 찾고 있죠? 예, 지금 거기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이 지금 현재 같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 좀 지역을 좀 약간 옮겨서 지금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쪽도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위치 같으면은 사실 그게 또 부지를 사서 진다고 해도 나중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것도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이 고민해서 지금 바로 인근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지금 부지도 물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 것처럼 잘못하면 이 한당미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저희가 다른 부지를 좀 물색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가 생기면은 아파트 자체 요즘에 경로당을 넣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지금 이 경로당 같은데 엊그저께도 대사 경로당을 이렇게 직접 본인이 가봤는데 그동안에 시설이라든가 신축을 할 때 여러 번 이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대지면하고 건물 바닥면하고의 높이가 지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결국은 그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건축 기술이 좋아서 방수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거는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현재까지는 막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대사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신축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현재 가보니까 이미 바닥도 그 바닥
마루판이고 방바닥 깔은 것도 이미 습기에 의해서 다 오그라들어 가지고 벌써 다 틈이 막 벌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밤새워서 물을 닦고 걸레로 짜내고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 습기는 찰 테고 이제 그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좀 다른 경로당들도 몇 군데 이렇게 들어봤더니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건축법상에 아무리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계단이 있으면 안 되고 바닥 표현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법만 따져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 그 습기 차는 거하고 장마철에 물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 번씩 그렇게 항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다 신축을 해놓으니까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드러나고 현재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BF 인증 관련된 그 노유자 시설 그 법상 지금 단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한 지적사항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대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금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좀 찾으려고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가지고 어차피 BF 때문에 그 단차가 없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대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게 그러면은 지표면 대지하고 건물의 높이를 줄 수 없다라고 규정상 그러면은 당초 건물을 질 때 뒤쪽으로 수로를 깊게 담은 3, 40cm든 4, 50cm든 수로를 파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뒤쪽으로 건물 주변을 전체를. 그래서 수로를 배수를 깊이 파줬으면은 아무리 비가 와도 배수로 쪽으로 빠지니까 건물 안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대사경로당 같은데 뒤에 골목이 아주 좁은데 근데 어차피 그걸 지금 방지를 하려면 배수를 다 파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업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예. 뒤에 골목이 좁아서. 예, 좁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또 저희 하여튼 건축 다른 대안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수로를 파주는 거예요. 하여튼 건축직 분들하고 한번 현장을 또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부 누수 관련된 네.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직접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네네. 앞으로 지금 신축할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또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또 매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데가 있을 텐데 네네. 이 설계를 할 때 분명히 편차를 법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 사면을 수로를 미리 다 설계해 넣을 수 있도록 수로를 네, 한번 한 30cm에서 50cm 정도의 수로만 확보를 해줘도 건물 안에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대사경로당 같은 데 보니까 하수관은 한 4, 50cm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수로를 확보를 해줘도 물이 절대 건물 안에 들어올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네. 여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어요. 두 번, 예, 세 하여튼 번씩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여러 3년배가 안 된 경로당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지금 보니까 바닥도 바로 다 교체를 다 해줘야 될 것 같다고요. 보니까. 예, 다 하여튼 오래되면 이만큼씩 벌어졌습니까 바닥이. 네. 마루판이. 현장 확인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할 때 지금 건축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는 현관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도 어르신들 이렇게 손잡이를 꼭 하나씩 설치를 해주도록 예. 문 출입구라든가 화장실 변기 옆에 같은 데도 꼭 옆에 벽에다가 말발굽 같이 생긴 그런 손잡이를 이렇게 하나씩 예, 안전 손잡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예.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욕탕하고 이 거실에 이 문턱을 하면 안 된다 규정 때문에 이 문턱을 아예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슬리퍼 벗어놓을 장소도 없고 슬리퍼를 벗어놓으면 문이 안 닫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문 요단은 쪽 요단은 쪽 외에 저 안쪽에다 신발을 벗어놔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게? 그리고 청소를 해도 물이 방위로 넘어와 버리고 물 청소를 해도 문턱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세심하게 해서 오히려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한 것이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본 의원이 제 1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게 있었는데 네.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에 대한 처우 지역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의원님. 이게 이제 5년마다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네네.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이제 그 장기요양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잘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해놓고서 시행을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요양 복구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신속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네.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됐던 건데 175쪽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서 보호대상 아동 자립 준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보조해서 개인 부담 5만 원씩을 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법이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네,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 지금 상급기관에도 자문을 받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 대상 시설에 있는 아이들 네, 그 자립 형성 지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씨앗통장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5만 원씩 자부담 있는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18세 이상 됐을 때 나갔을 때 자립 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랑 상의했는데 당초에 그 아동보호 대상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들었고요. 저희들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여성보호 시설에 있는 그 청소년 소녀들 그 성매매라든지 성폭력 당한 아이들까지 사실은 저희들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보호 시설에 대해서 60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근데요, 그 아직도 그런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여성보호 시설에 있는 그 14명인가요?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그 14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0명에 대한 아동보호 대상 시설에 있는 늘사랑 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서 지원을 하도록. 예, 지원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네. 다른 타시구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말고도 다른 타시구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타시도 사례를 좀 봤는데요. 요 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지금 저희가 우리 자충구에서 시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에서도 그렇게 좀 검토가 됐고요. 그러면은 네. 전국 최초로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자문도 제대로 받아보고 상급기관에 제대로 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씩 재검토를 해서 해야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출할 때는 한 번 더 예산 편성돼 있지만 다시 한번 법적 검토한 후에 이상 없을 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꼭 다들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육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이제 복지정책과 업무가 노인복지팀,
장애인 복지팀에서 2개 팀으로 이관됐고 노인 시설팀은 이제 신설이 된 네. 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타구에 비해 이제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22.1%로 예, 맞습니다. 좀 그 노인 장애인과가 신설되었으니까 노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라든지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 새로운 사업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1번 행복 100세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강화. 네. 보면 일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시 네네. 이제 본 의원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중구는 노인 인구가 5개 중 가장 많으므로 대전시에 이제 지원금을 상향 요청하기를 건의한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좀 검토 좀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1%로 지금 다른 타구에 비해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 사업 추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사실 10일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만 이제 시에서도 그게 그렇죠.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지속적으로 보면 좀 하다 보면가 네, 성과가 있을 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그 이제 그 즐거운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지원에 보면 네. 지금 스마트 경로당 기능 보강에서 스마트기 설치한 곳이 버든의 1단지 그 145개 경로당 중 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의원님. 그 이제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된 거죠? 그때 기기가 그때가 880만 원 의원님 그 스마트 기기 구입 비용이 그 정도 됐습니다. 이제 시범으로 설치한 그 설치 후에 혹시 활용도라든지 참여도, 호응도 좀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현장 나가서 저희들도 나가보고, 네, 또 이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또 활용하는 분들도 한번 또 만나보고 했는데, 이제 버드의 1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어르신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좀 기기다 보니까 좀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기존에 하던 뭐 놀이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또 스마트 그 기기 때문에 활용하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만 좀 하시지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또 쉽게 접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추후에 그 타 경로당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시범 사업해서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게 진짜 필요한지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에 그 버드린 1단지 경로당 설치했다가 이제 그쪽에 어르신들이 좀 활용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다른 그 중촌동 금호 아파트 경로당에도 한 70명의 회원분 계신데 거기도 한번 요청이 있어서 이제 옮겨서 한 번 더 사기 전에 네. 그 기기 한 번 더 활용하는 걸 또 보려고 한 번 더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더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한번 더 잘 그러니까 검토해 보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네.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잘 예,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72쪽에 3번 장애인 맞춤형 재가 서비스 지원에서 네네.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원을 보면 서비스 지원 대상은 지금 월 836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예산은 94억 7,776만 원, 94억 맞습니다, 4억? 의원님. 예. 770만 6천 원이야? 네. 77만 6천 원 6천 되겠습니다. 원.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 저기 248회 추가 경정 예산안 자료를 보면 네네. 그 지원 대상자는 836명 변동이 없고 금액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금액이 그때 당시 2023년도 2월 그 업무 보고 시에는 대상자는 836명에 예산이 230억. 네. 그 정도 되죠. 예, 예. 200만 8억 7,568만 6천 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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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 그 설명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중에서 94억이라는 금액은 네. 이제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 처음에 이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거에는 94억은 집행된 1년 금액이고, 예산에. 예, 1년 예산은 이제 아까 의원님 처음에 이제 네. 말씀하셨던 예, 지금 208억 8,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네, 그 이제 1년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4억은 이미 집행된 금액 예산을 예, 소개해 지금 놓으신 상반기 건가요? 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 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페이지 17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이동권 보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인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깐 우리 김옥형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에도 이제 가사도 있지만 이동 보조 관련된 그런 서비스 바우처 제공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1구간부터 한 15구간까지의 그 우리 장애 그 정도에 따라서 지원 구간이 다른데 그분들이 이제 이동 보조 서비스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지금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 그거랑 예, 지금 같은 건가요? 네, 지금 설명은 그렇게 지금 제가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동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동권 보장 강화라는 게 지금 이동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련된 예방 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 가지신 차량 이동 분들이 별도로 그 전용 주차 구역에 예, 항상 비어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과 그다음에 단속 활동도 같이 병행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요는 많은데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신청하는데 되는 경우도 좀 어렵고 또 네. 당일 예약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가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오히려 한 2, 3일 전에 좀 신청을 해야지 네. 예약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되면 구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나 추가로 하게 되면 구비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금 그 이동 차량을 좀 쉽게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듯이 공급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예약제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네,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한번 살펴봐서 필요한 네.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인 장애인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사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조금 구비가 들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과 사업량을 늘리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10월 지금- 이후에 되고 있는 지금 건가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조사 중에 예, 있나요? 지금 6월 20일부터 조사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한 8월 정도면 지금 끝낼 수 있도록 지금 전수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8월이면 850개소가 다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85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지금 맞추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가 뭐 출입구 진입로라든지 주차구역 그리고 뭐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 블록, 안내 설비, 뭐 객실, 관람실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보통 맞나요? 그런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혹시 이제 그 편의시설이 또 필요한데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점검표에서 지금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면 이런 설치가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조사 중이라 아직 그 분석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그 그럼 분석 5년 끝나는 대로 어. 분석되면은 한번 의원님께도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5년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가 된 건들이 많이 있었나요?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은데 한번 아. 예, 5년 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작동해야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네네. 어차피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똑같이 우리 중국 구민인데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 강화에 좀 중구가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할 때도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작동 여부라든지 네. 이런 것도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지금 1256명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설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렇죠. 네네네. 장비 운영비를 매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응급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인건비 네, 매월 응급관리요원 아니요, 그 이제 운영비로 말씀하시는 이제 그 기기 운영비고요. 지금 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시노인복지관인데 시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응급안전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응급관리원들 3명이 지금 현재 요 업무를 좀 맡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그럼 뭐 장비 운영비는 장비당 매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예, 장비 운영비는 이제 업체에 지금 지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홍보비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뭡니까? 보통 이제 이게 일회 추경에 원님 이제 새롭게 이제 생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이 응급안전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응급안전 관련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계가 지금 추진 대상이 한 1,400대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400대요? 예. 지금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예산액이 이제 1,491대가 대상이 되고 여기 있는데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은 1,256명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예산은 그렇게 지금 다 있다고 말씀을 좀 예산은 드렸습니다. 이 명수에 예산이 돼 있고 네. 네. 더 이제 1,491대 정도가 운영될 수 있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숫자 맞고요. 근데 이제 홍보비가 이번에 좀 하반기에 지금 교부는 아직 안 됐고 교부 예정인데요. 예, 하반기 좀 교부를 하게 되면 이 홍보비로 지금 이 안전 서비스를 조금 더 홍보를 좀 강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홍보를 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나? 일단은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마 지금 그 수행기관에 아직 계획서가 지금 오진 않았습니다. 의원님.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시 그 노인복지관입니다. 대전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예. 시 노인복지관. 거기가 수행기관입니다, 의원님.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계획서 받아보겠지만, 예. 네, 이제 주로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통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홈페이지 통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럼 장비 운영비도 시 노인복지관에다 이게 주는 건가요? 운영비도 같이 주는 거죠? 쪽으로? 예, 그쪽으로 지금 같이 기기 운영비도 그쪽으로 주는 거지? 보조금도. 예, 맞습니다, 의원님. 수행기관에서 지금 운영비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 보조금으로 주면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 매월 10,000원씩. 매월 10,000원씩 기계당. 한 기계당. 예. 한 대당 매월 10,000원씩. 예, 맞습니다. 시 노인복지관에다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액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173페이지에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가 있죠. 네네. 예.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성가족부와 신한 금융그룹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여성가족부하고 그다음에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예. 네, 진행할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진행되는 어디가 됐죠? 여기가? 지금 목동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 중구가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 원 지원 받아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2월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4월달에 선정이 됐고, 네, 맞습니다.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가벽 설치 지난번에 구비 예산 있어가지고 의원님 그쪽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노인 장애까지 한다는 것이 한 페이지를 제가 여성가족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네. 예. 지금 같이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여성가족 예, 업무 예. 합니다, 의원님. 예. 이 질의는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 가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또 질의했던 내용과 또 같은 것인데. 네, 의원님. 그러면은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받았죠. 예.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럼 또 추가로 공모된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말고 또 추가로 공모한 거는 가족과에서는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향후 계획을 보면은 네네. 8월에서 9월 사이에 의탁 제 모집 공고를 한다고 그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럼 지금 목동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마미뜰이라고 네네. 그거 지금 하고 있죠. 예. 거기서 의탁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탁자 선정은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주민들은 이제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위탁 모집 공고를 하네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모집 공고를 하면은 거기에 포함해서 마미트를 포함해서 네네.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제 수탁체 업체를 이제 선정을 위해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격 요건에 맞게 들어오는 그런 업체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 심사위원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뭐 마미들이 이거 확정된 건 아니네요? 네, 지금 위탁체 선정은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사전 절차로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회 동의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행정 절차도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예, 지금 아마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리모델링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172페이지 저소득층 가정 아동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170. 2페이지요. 5페이지네요. 네네네, 의원님. 네. 이제 곧 방학이 돌아오고 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방학 전에 혹시 세우는 대책 수립이라든가 실행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금 급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중식도 있지만 지금 이제 방학이 하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혹시 결식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급식 아동은 지원 선정 우려가 있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585명 정도의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체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수요 조사를 했더니 585명이 지원을 한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니. 예. 그러면 이 지원을 할 때 네.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바우처 복지 카드라든지 아니면 도시락인으로도 보통 이제 지역아동센터 쪽도 있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드로 직접 아이들이 이제 결식을 해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식카드 같은 제휴 가맹점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직접 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금액이 적어서 정말 편의점에 가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어서 어려웠다고 네, 하는데 저도 네. 급식 단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중식으로 먹기가 너무 좀 적은 단가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8,000원으로 작년부터 아마 이렇게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좀 물론 뭐 풍족하진 않지만 조금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작년에 그게 2022년도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8,000원 됐고요. 8,000원. 그 전에는 6,000원 의원님. 6,000원이었나요? 예, 그랬다가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방학 중에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탁드리고 네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센터도 네네. 보면 이거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업이 늘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의원님. 운영하는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늘봄 학교 같은 경우는 극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반면에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이용료와 극간식비를 10만 원 내외로 내고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래서-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구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다 함께 돌보면서도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청년들끼리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돼서 대전시에서 좀 늘봄학교처럼 급간식이 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지금 건의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봄 관련돼서는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도 좀 급간식이 무료가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역점 추진 과제로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타 지자체구에 비해서 설치는 비록 늦었지만 맞벌이 가족 증가로 인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지역사회에 열린 공동체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게 올해 사업으로 해서 2023년 1월에 개소를 합니까? 그게? 네, 지금 현재 예정은 지금 내년도에 지금 개소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부모의 양육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공동 육아 나눔터가 설치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도 맞벌이 가정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 지원 부분도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그러한 나눔터가 좀 많이 생겨서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업무보고서 의원님.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네네. 우리 군은 여성 안전 그 지킴이 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을 그동안 진행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여성 안전 지킴, 여성 안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 중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 중에서 이제 여성 1인 가구 안심도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보안에 조금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이 좀 많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와 함께 협의해서 그 여성 혼자 사는 가구에는 저희들이 이제 안심도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도어락 같은 부분들을 무료로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1인 가구의 몇 %나 그 안심도어 서비스를 진행했나요? 지금 프로텐제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죠? 36가구가? 네. 지금 36가구에 지금 427만 6천 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됐는데요. 총 이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죠. 예. 올해 예산은 총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427만 6천 원 지원이 됐고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택배함이라고 해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원하고 그다음에 은행선화동사무소 그리고 용동사무소에도 지금 그렇게 여성 1인 가구분들이 이제 택배 수령할 때 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무인 택배 보관함도 지금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성 계획은 안전지킴이 있으신가요? 집도 네, 앞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거리 부분도 있었나요? LED 관련된 거리에? LED는 작년했죠. 지금 올해 사업에는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들은 아직 발굴을 못했고요. LED 관련된 그 충남 여중 앞에 거기 만드는 그런 것처럼 지금 혹시 취약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시 공모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좀 선정이 되면 조금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어두운 골목길 가지 않도록 밝은 거리를 만들도록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여고 그 대도로변에 예, LED 맞습니다.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네, 그 좀 이색적이었고 예, 그 대도로보다는 약간 그 골목 같은 곳에도 해놓으면 좀 여성들이 좀 맞습니다, 안심하지 어머니. 않을까 이런 예, 건의를 드리고요. 네네, 이제 본의원이 타도시를 갔더니 네, 여성 화장실 앞에 그 볼록 거울을 설치를 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이상한 남성분이 치다로거나 이럴 때, 그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비상벨까지 이렇게 설치한 거 보고서 네, 이런 사업도 여성 안전 지킴이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네.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한번 그런- 살펴보시기 예, 바랍니다. 한번 그런 타시도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네.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또 176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중간 부분에 2번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서 네네. 그 이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및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한다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제 1차 그 정례회 시 본위원이 단기적으로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타 부서 그러니까 그 어디죠? 타 부서 이제 교육 사업 연계해서 공동주택과의 입주자 대표 회의시라든지 교육시라든지
또 안전총괄과에서 그 안전교육 시키는 네. 그 교육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화된 건 아직 없죠. 아직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난 건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동 관련된 그 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지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네. 부서에서 교육이 있을 때 함께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총괄과 이런 데서 외부 혹시 외부 이제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할 네.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같은 거는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물품은 구입하셨나요? 물품 아직 구입 아직 못했죠. 예, 물품도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의원님. 그건 저희들이 좀 의원님 늦은 말씀하신 감은 부분- 있지만 이제 그 하반기라도 네. 좀 이렇게 타 부서의 교육과 연계해서 네. 좀 교육할 수 있게 좀 예, 논의하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17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안심도어 서비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23년 본 예산에 예산 그 사업 명세서를 보면 100세대를 하셨어요. 네, 의원님. 예,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36가구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럼 100으로 봤을 때 36%를 집행하신 거가 됩니다.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이 안심도어 서비스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에 예. 배회하는 사람의 그 맞습니다. 감지알림이나 감지할 수 있는 양방향 대화도 되고, 예. 예, 그 실시간 녹화도 되고, 의급시 긴급 활동 요청도 가능한데, 네. 이게 지금 3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장님?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범죄 취약계층을 좀 이렇게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을 좀 중부경찰서와 함께 지금 추천받아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100가구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6가구밖에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데 하반기에라도 지금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좀 더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느껴지는 곳들은 동사무소에서 좀 발굴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 안심 가구, 1인 안심 도어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 전세 보증금도 이 대상에 보면은 1억 원 미만이면서 중국 거주 여성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 혼자 살고 있는 뭐 이런 대상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좀 조건이 그래서 있습니다. 예. 예, 그 조건을 많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여성 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관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4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